데이트라는 걸 하잖아요. 첫 데이트를 할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까? 구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첫 데이트에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건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린 진짜 마음고생 하겠다 싶으면 얼른 거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인지 정하는 기준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 기준은 딱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진짜 별로인 사람들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건 첫 번째 데이트에서 이 경고 요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빠지기 전에 처음부터 철벽을 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데이트 때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거는 분명한 경고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를 존중한다면 이게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해요. 첫날부터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우리를 존중한다면 첫날부터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정말로 진지한 관계라면 내가 이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 나쁘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그날 저녁 때 술을 계속 먹인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함께 있자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첫 데이트인데 스킨십의 진도를 나가려고 한다거나 성적인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진지하게 이성을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첫날부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첫날부터 그 사람하고 진도를 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진도를 빼려고 한다거나 첫날부터 시간을 보내자고 한다거나 처음 만나는데 스킨십을 계속 빠르게 진도로 나간다거나 이렇다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나잇이라거나 섹스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첫날 첫 데이트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도가 나가는 그런 분위기 무드를 잡지 않습니다. 2번째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전 남친, 전 여친, 지나간 연인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관계로 관계가 발전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고 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전남친, 전여친 얘기할 수 있나요?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너가 아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난 게 남녀간이 될지, 물론 남녀간으로 만나서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전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너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조금이라도 상대한테 호감이 있다면 첫 데이트에서 전 남친, 전 여친 얘기를 할까요? 아마 얘기 못 할 겁니다. 오히려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앞에서 전 애인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믿고 거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하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로 때우고 진짜 사람에 대한 배려나 예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방이 전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한테 먼저 전 애인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건 또 다른 말이죠. 근데 묻지 않았는데 상대가 알아서 전 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나쁜 이야기하고 욕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자진해서 한다면 그렇다면 일단 믿고 거르세요.
그 사람은 배려심도 없고 나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호감도 없고 실제로 존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미래를 말한다. 금사빠들이 자주 보이는 현상이에요. 금사빠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한테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하고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금사빠가 또 빠지게 되면 나를 차고 그 사람에게 갈아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금사빠들이 처음 만났을 때 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둘이 미래에 함께 어떤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와, 우리 부모님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 누나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 동생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 가족 소개시켜주고 싶어, 우리 가족 휴가 함께 갈래? 이런 식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리고 뭔가 함께 미래를 하게 될 것 같은 이야기들, 혹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뭐 혼수 얘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만났는데 뭘 알겠습니까? 서로 잘 모르는데 미래에 함께하는 물론 결혼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짓말이거나 즉흥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 요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좀 대화 몇 마디 나누더니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갈래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첫 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겨우 마음 열고 이제 겨우 대화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신호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 앱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소개팅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난 첫 데이트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얼른 피하라는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괜찮은 사람 찾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